제7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1번부터 24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은 25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것은 이 인물이 제주도 유배지에서 부인에게 보낸 한글 편지입니다. 자, 편지에는 유배 생활의 공공함과 함께 위독한 부인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고요. 독창적인 서체로 유명한 이 인물은 유배지에서 세한도까지 그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주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 유배지에서 세한도를 그렸어요. 요것만 알아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독창적인 서체는 추사체. 김정희 선생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몇 가지요? 첫 번째 추사체, 두 번째 세한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금석학. 그렇죠? 금석학 연구. 자, 1번 기대승가 4당 7정 논쟁을 전개하였다라는 이황.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했다. 요것이 금석학. 그래서 2번. 그래서 금석 과안록 을 만들게 되었죠. 자, 세 번째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 전용제도 청으로부터 시연력을 도입하자고 김육 그렇죠? 열하 일기 수레와 선박의 사용을 강조했다. 박지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6번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틀린 것. 며칠 전 주상께서 각 궁방과 중앙관청에 소속된 노비를 모두 양민으로 삼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 라고 얘기를 했다. 공노비 해방이죠. 그렇죠? 나도 들었네. 선왕께서 노비 추세관을 격파했는데 그 뜻을 이어받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죠. 순조 때 공노비 해방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면 조선 후기 그렇죠? 순조 때 이때 볼 수 없는 것은 1번 담배 농사를 짓는 농민, 그래서 상품작물 조선 후기, 연포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딱 보면 외관이니까 이거 교역이니까 조선 후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 조선 후기로 내고 싶다라고 하면 외관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동네상인. 그렇죠? 내상. 내상 뭐 이런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조선 전기 태종 세종 때 외관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는 2번이고요. 세 번째 세책가에서 춘향전 한글 소설.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한 공인 대동법 시행 이후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 송파장에서 산대놀이 공연을 벌이는 광대 조선 후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거예요. 자, 27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이 우표 속 그림은 국왕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거행된 진할의 모습을 그린 궁중 행사도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왕실 행사의 화려함과는 달리 안동 김씨 등 외척 세력이 세 왕에 걸쳐서 60여 년 동안 권력을 잡은 이 시기. 이때는 세도 정치.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1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은 인조 때 만들어요. 하지만 북벌이 추진되었다. 효종 때예요. 윤지충 등이 처형된 신해박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해박해는 이제 정조 때죠. 그래서 진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유박해라고 하면 순조 때니까 세도 정치가 될 수가 있겠지만 틀렸어요. 이필제가 영해 지역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다. 이필제의 난. 와,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이것은 이제 동학 관련해서 1871년에 이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이건 모르죠, 뭐 우리가. 그렇지? 너무 3번은 생소한 지문이 등장을 했어요. 네 번째, 경복궁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이것은 고종 때 응선대원군.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지정청. 이것은 철종 때지요. 철종 때. 그래서 철종 때 임술농민봉기. 이것을 이제 그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실효성은 없었다. 아무튼 세도 정치기니까 5번이 정답. 야, 이거 3번 문제는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솔직히.
요렇게 해서 요거 정확하게 쉽게 우리가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으니까. 자, 28번. 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이유가 중요한 거죠. 3년 전 우리나라에서 전시한 어재현 장군의 수자기를 찍은 사진입니다. 어재현 장군은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한 언제 당시에 강성부에서 항전했다. 어재현 장군의 수자기. 그렇죠? 맞아. 이 수자기는 그때 뺏겼다가 많은 노력 끝에 대여 형식으로 들어와 실물을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대요. 그렇지? 자, 이것은 뭐예요? 신미양요잖아요. 그렇죠? 1871년에 신미양요입니다. 그래서 광어미, 그래서 어재현 장군. 자, 이후 사실이니까 1871년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1번, 의궤를 비롯한 외교장각 도세가 약탈된 것은 병인년이잖아요. 그렇죠? 병인양요, 프랑스. 홍경래 등이 난을 일으켜 정주성을 점령했다. 홍경래의 난, 순조 때. 다 이전 상황.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척화비 1871년. 요것은 신미양요 직후잖아요. 그렇죠? 요것이 정답이네. 그렇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유역에서 통상을 요구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를 소각시켜서 신미양요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전 상황. 황사형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했다. 황사형 백서 사건이죠. 요것은 이제 신유박해 바로 직후 신유박해와 관련돼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후 사건은 3번밖에 없죠. 3번 척화비. 자,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야, 이게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자, 가와 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부산항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정은 부두로부터 기산해서 입법으로 동서남북 직경 심리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 거류지 제한이 있었어요. 이건 언제예요? 강화도 조약 바로 직후에 있었던 강화도 부속 조약 조일수호조규 부록입니다. 그렇죠? 1876년 강화도 조약 있은 다음에 그렇죠? 바로 직후. 자, 통상 지역에서 조선 입법 100리 이내 혹은 장래 양국 관원이 서로 의논해서 정하는 경계 안에서 영국 인민은 영국이 나온 거예요. 영국. 그래서 조선과 영국 인민은 여행 증명서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여행 증명서를 지닌 영국 인민은 이렇게 되었다. 통상하거나 각종 화물을 들여 팔거나 일체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과 영국이 이제 장사하는 관련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조영 통상조약, 통상조약이에요. 그래서 1883년입니다. 그래서 1876년에서 188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영국 군인인데요. 거문도 사건이죠. 그래서 거문도 사건은 갑신정변 바로 직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1885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 상황이니까 들어갈 수 없고 남영군묘의 도굴을 시도하는 독일 상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은 이 이전 상황이죠. 이전 상황 들어갈 수 없고요. 부산에 저령도 조차를 요구하는 러시아 공사.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독립협회에서 막았잖아요. 독립협회에서는 훨씬 이후 상황이잖아요. 들어갈 수 없고요. 조청상민 수류구역 장정은 1882년이니까 이게 딱 들어갈 수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정답. 텐진조약에 따라서 조선에 철수하는 일본 군인인데 텐진조약은 어떤 것이 배경이에요? 갑신정변. 갑신정변의 결과 텐진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1885년 텐진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후 상황이죠. 그래서 요것은 들어갈 수 있는 게 4번인데 우리가 요것은 틀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시간 내서 공부를 안 했던 그렇죠. 조영통상조약은 언제다 뭐 이 정도만 했지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신 분은 별로 없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틀려도 된다라는 거죠. 이건 틀려문항이에요. 허를 찔른 거지. 그렇지. 그래서 4번이 정답.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풀 수 있었겠지만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말이 많은 거였는데요. 이거 어렵다 아니다 쉬웠다 라고 하는데 뭔지 한번 보자.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자, 궁중 무용 중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것으로 5명이 중앙과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5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가면의 팥죽색은 악기를 물리치는 벽세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0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용무예요, 처용무. 그래서 이 궁중에 악기를 물리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그래서 2009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했다.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볼까요? 2번. 종묘에서 행하는 재앙의식이다. 이건 뭐예요? 종묘, 재례, 악이겠지요. 그렇죠? 부처의 영취상 설법 모습을 재현하였다. 이거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역대 시험에 다시 이렇게 이제 발췌해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산제입니다. 영산제. 창과 안일이 너름새 등으로 구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판소리고요. 5번 양반, 파괴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고성 오광대 탈놀이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솔직히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춤을 얘기했는데 뭐 요렇게 종묘 재례 악이니까 요건 아닌 것 같고, 자, 판소리는 알고, 그렇죠? 그래서 1번과 3번 중에 하나인데 부처의 영취산 설법 모습 있는데 요게 만약에 불교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3번이겠지만 불교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서 1번을 속어법으로 풀 수는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3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어제 발행된 관보를 보았는가? 지난 8월 국모시해 사건 이후 김홍집 내각에서 추진한 개혁의 일환으로, 자,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국모시해 사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을미사변 아닙니까? 그렇죠? 을미사변 1895년에 있었던, 그렇죠? 그 이후에 추진되었던 개혁이래요. 그래서 양력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을미개혁이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양력 1월 1일이 되고 새로운 연호는 건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1번 양존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한 것은 대한제국 광무개혁이고요. 자,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한 것은 2차 가보개혁. 군절 개편에서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을미개혁입니다. 그렇죠? 3번이 정답. 공사노비법을 여파하고 과부의 제한, 이것은 1차 가보개혁.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조서는 가보개혁의 일환인데요. 언제야? 2차 가보개혁의 일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을미개혁으로서 정답입니다. 요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그치? 자, 32번 문제입니다. 가 기구를 통해서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기기창 건물 중 하나인 번사창입니다. 기기창이래요. 자, 무기 제조 창고잖아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정부는 국내 정세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요? 통리기무 암흥. 그래서 1880년이죠. 이 기구의 건의로 청에 파견된 영선사 일행에 유학생을 포함시켜서 근대 문물 배워오도록 했고요. 이러한 노력의 영향으로 설치된 근대적 무기 공장이 바로 기기창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기기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통리기무 암은 개화총괄 기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별기군을 창설하였다라는 거죠. 통리기무 암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 원수부를 설치했다라는 건 대한제국 광무개혁이고요. 대전 통편은 정조 때잖아요. 대전 해통이면 고종 때 흥선대원군. 신문지법을 공포하였다라는 거 1907년. 서당규칙은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렇죠. 조선총독부에서 1918년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33번.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국가등록문화유산 배설만사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설만사집은 가의 발행인인 배설이 3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자 그를 추도해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만사 259편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자, 만사를 쓴 사람은 251명인데 박은식, 양기탁 등 가의 발간에 참여했던 인사를 비롯해서 언론인, 교사, 군인, 유학자, 종교인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배설이 누구냐라고 되어 있는데, 배설은 제가 이론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배대래 한국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씨는 배에 말씀 설자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기탁 그리고 베델의 그 발긴으로 해서 태안매일 신보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민족신문. 자, 그러면 대한매일 신보를 물어보는 거니까 1번 방문국에서 발행했다 한성 순보 그리고 그 이듬해 한성 주보까지 그렇죠? 한성 순보는 그 이듬해까지 딱 1년이죠.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아일보. 문자 보급 운동은 조선일보. 여권 통문을 처음 게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권 통문은요. 지금 제 기억에 4번째, 5번째 정도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성신문, 독립신문에 이렇게 게재가 되었어요. 자,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게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그리고 제국신문이죠. 그래서 앞잡다면 대황제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순 한글판으로 발행된 최초의 신문이에요. 한글판 여기 있네. 제국신문. 그렇죠? 그래서 제국신문 여성들의 신문이었죠. 자, 여성들 중심의 신문. 그래서 4번이 대한매일신보 정답이에요. 자, 34번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독립문 주춧돌 놓는 예식을 독립공원 부지에서 열었다. 회장 안경수 씨가 연설하기를 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단지 회원이 4~5명이더니 오늘날 회원은 수천 명이다. 조선 인민들이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심지어 궁벽한 시골에 사는 인민 중에서 독립문 세우는데 돈을 보자는 사람이 있고 외국 사람 중에서도 돈 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 조선 사람들도 오늘부터 조선에서 모든 일을 무엇하듯이 가하듯이 시작해서 모두 학심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면 독립 얘기하고 독립문까지 나왔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독립협회입니다. 자, 1번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건 대한자강회죠. 그래서 대한제강이 1906년인데 이때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이제 해산됐고 일제왕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보안회 그리고 농광회사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지시켰다. 그러니까 1904년 보안회.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것이 뭡니까? 독립협회 활동이죠. 의회 설립운동. 그래서 3번이 정답. 대성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민회죠. 그래서 정확히는 안창호 선생의 1908년에 대성학교인데 어찌됐건 안창호 선생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 지금 단체 물어봤으니까 신민회. 자,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다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3번이 정답. 자,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분 사업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 자, 진짜 오랜만에 출제가 된 거예요. 백동화는 전한국에서 발행한 액면가 이전 오픈의 동전인데요. 당시 재정 궁핍으로 본위화폐인 은화는 거의 주조가 안 되었고 보조화폐인 백동화가 주로 제조되어 사용됐는데 멸전쟁 중에 재정고문으로 임명된 이 나쁜 놈이죠. 메가타. 메가타의 주도하에 전한국을 폐지하고 백동화 엽전을 일본 화폐로 바꾼 거지요. 이게 뭐예요? 화폐 정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에서 대한제국의 화폐를 싹 다 없애버리고 일본 화폐로 바꿔버리자라고 해서 완전히 경제 마비를 일으킨 메가타 나쁜 놈이죠. 자, 1번 궁극기무체 활동을 조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차 가보개혁 궁극기무처 1차 가보개혁이죠. 그렇죠? 2차 가보개혁은 이제 홍범 14조. 자, 당 오전이 발행된 배경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 오전, 당 백전 이런 것들은 언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이제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자라고 삼국간섭이 발생된 원인을 분석한다. 삼국간섭이 왜 터졌어요? 1번이 요동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동 지역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어 있죠. 요동 지역은 왜? 시모노세키 조약. 그렇죠. 그러면 청일 전쟁의 결과 여기까지 가야지. 그렇죠? 아무튼 화폐 정리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목적을 살펴본다라는 거. 박산진이 대구에서 군대식으로 조직한 거잖아요. 독립을 위해서. 그렇죠? 이거 관계없죠. 제1차 한일협약 체결의 영향을 알아본다. 그래서 메가타라는 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한일협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재정고문, 외교고문 이렇게 이제 파견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애들이 우리 협약했으니까 이때 재정고문 메가타가 갈 거야 라고 해서 메가타가 얘기한 거 들어? 라고 해서 이 메가타라는 놈이 이걸 시행해서 우리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36번. 가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 문서는 일제히 협력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명분으로 가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라 라는 거예요. 1937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이 승인한 이 명령의 시행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어디에 한인 10만 명이 강제로 이주된 거예요. 강제로. 어디야? 이게 연해주입니다. 그렇죠? 연해주. 그래서 연해주 스탈린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1937년 이후에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해라 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해주에 대한 문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 1번 권업회를 조직하고 신문을 발행했다. 이것이 연해주지요. 1번이 정답.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경학사는 서간도예요. 그렇죠? 자,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는 일본의 심양부 도쿄에서. 자, 4번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대조선국민공단 박용만 1914년 하와이에서 조직했던, 그렇죠? 우리나라 군대죠.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라는 거 서간도예요. 그래서 서전서숙은 이상설, 명동학교는 김야견. 요렇게 가끔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 많은 빈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가 되니까요. 자료 같은 데는 이상설의 서전서숙 같은 경우는 종종 출제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뭐 외울까 말까 하지 말고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서간도입니다. 그래서 연해주와 관련된 거는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37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모르면 어떻게 해. 그렇죠? 이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동양평화론이잖아. 그렇죠? 슬프도다 천반 뜻밖에도 일본이 승리한 이후 가장 가깝고 친하며 어질고 약한 같은 인종인 한국을 억눌러 강제로 조약을 맺었다. 가는 위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 온 힘을 다해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죠. 순국하시는데 국가 간의 평등과 상호협력으로 평화를 이룩하자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시사점을 준다. 그래서 동양 평화를 엉망진창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 평화를 위한 전쟁을 내가 시작했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입니다. 그렇죠?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했다. 누구예요? 이재명 의사입니다. 그렇죠? 군밤장수로 위장하고 있다가 당시에 명동성당에 여기에서 뭐였어요? 벨기에 황제 추도식. 아이고 여기에서 이완용이 아이고 슬퍼라 막 좋은 데 가세요 이렇게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나온 거죠. 제정신이 아닌 이완용. 이때 이제 군밤장사로 변했던 이재명이 칼을 꺼내서 목근치 3방을 이렇게 했는데 막 피가 솟구치고 막 그랬는데 살아요. 그렇죠? 복부에 3방 막 이렇게.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라는 거 안중근 의사죠. 2번. 이 마음에 안 들어. 사살이 뭐야? 처단했다라고 써야지 처단. 그렇지? 아무튼 정답은 2번. 3번 타이중에서 일본 육군대장을 저격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명아 그래서 육군대장 구니노미야를 여기에서 처단을 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 이놈이 망언을 했잖아. 그렇죠? 일본 사람들의 그 한국인 보호통치 한국인들이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장인한 전명훈 의사가 가서 빵 해버렸다라는 거죠. 처단했죠. 서울역에서 신임 총독 마차의 폭탄을 투척하였다라는 거 강의규 의사입니다. 강의규 의사. 그렇죠? 대한노인단 소속의 노인 강우규 의사가
폭탄을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 그은 시기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 찾아보자. 개성에서 청년 2명이 우통을 벗고 일하다가 순사에게 발견되어 태형에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야, 태형. 반인륜적인 처벌법이죠. 그렇죠? 자, 일제가 조선 태용령을 시행한 시기에는 기사의 내용처럼 사소한 사안에도 태형이라는 가혹한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형이라는 거는 반인도적인, 그렇죠? 인간적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동물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태형을 사람에게, 그것도 조선인만 이렇게 했던 1910년대 헌병들의 무자비한 통치죠. 헌병무단 통치 1910년대를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1번 유경공원에서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이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 학교입니다. 애국반이 편성돼서 일상생활이 통제되었다. 일제강점기는 맞아요. 근데 전시 상황일 때잖아요. 민족 말살 통치 상황입니다. 조선형 병사가 창립되어 형평운동은 1920년대 진주에서 나은규가 제작한 아리랑이 단선사에서 개봉되었다. 1926년 그 무성영화로 이렇게 개봉되었죠. 경복궁에서 조선물산 공진회가 최초로 개최되었다라는 거 요것이에요. 요게 1910년대입니다. 5번. 요것은 출제가 자주 돼요. 자, 그래서 조선물산 공진회가 왜 경복궁에서 했을까요? 시끄러워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조선총독부에서 일부러 이렇게 해버려요. 궁에다가 그냥 사람들이 막 와서 아무나 와가지고 집 밟고 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고 가라 라고 했던 게 이 조선물산 공진회였어요. 1915년에 있었습니다. 자, 39번 가와 나 공포된 시기의 사이,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라는 거죠. 가, 회사령 폐지에 관한 건 회사령은 폐지한다 라는 거죠. 왜 폐지해요? 일본인 자본가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1920년에 회사령을 폐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회사 만들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회사령을 폐지해버리니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거죠. 자, 조선총독부는 농촌진흥위원회를 규정한다라는 거죠. 요건 뭐야? 이렇게 됐을 건데 조선의 농산 어촌진흥에 관한 방침, 시설, 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총독부 위원회를 둔다라는 거예요. 총독부 정무총감이 위원장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932년에 조선총독 농촌진흥위원회 규정. 이거 모르겠는데 근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농촌 계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얘들이 했던 게 뭡니까? 농촌진흥운동이잖아. 농촌진흥.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1930년대 초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 찾아라. 1번 함경도에서 방공령은 일제강점기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조선물산 장려회가 평양에서 창립되었다. 이것은 1920년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물산 장려회 1923년.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2번이 정확히 정답. 3번 한국중앙총상회 상권수호운동. 이거 19세기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중앙총상회. 자, 네 번째 거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은 1공화국이잖아. 1공화국. 그렇죠? 광복 이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되었다.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입니다. 그래서 훨씬 이후 상황이니까 이때는 이 느낌상 안 들어갈 거야.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0번 문제로 가봅시다. 40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찾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대학을 세운다라는 일은 극히 거창해서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바가 아니니까 금일까지 실지의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러나 일이 거창하고 어렵다고 시작을 안 하면 언제까지 조선 사람의 대학이라는 것은 생겨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조선 전도의 대하수 유지를 망라해서 민중적인 운동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여 밀립대학
밀립대학 한 곳을 세워보고자 끝났지. 그렇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아니에요? 이상재, 이승훈 등의 주창으로 수일 전에 밀립대학 기성회를 준비하고 집행위원을 선정했는데 장차 각 부 군에서 다수 발기인의 참가자를 구해서 경성에서 발기회를 열고 실행 방법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야.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1920년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무엇을 했어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만들어주자. 그래서 경성 제국대학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제 자연재해나 이런 것까지 겹치고 거기에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주면서 한국인 입학 허용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찾아봐야죠. 1920년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요 사이도 20년대잖아. 그럼 다 아니면 난데 지금 보면 경성제대를 만들면서 이전까지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인데 경성제국대학 개교 요 이전 요것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답번이 정답이어야죠. 그렇죠? 답번 정답. 자, 41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가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 가에 대한 국의 반응입니다. 라이징선 석유 회사의 문평공장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 노동자를 구타한 일이 발단이 돼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에 대한 국의 반응을 당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이것은 제1본 노총에서 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파견한다라는 당시 신문기사다. 기사에 보도된 일본인 조선노동단체뿐 아니라 중국 지역의 여러 노동단체도 격려와 후원을 했다. 이게 1920년대 거의 말이죠. 1929년 원상 노동자 총파업 아닙니까? 그렇죠? 1929년. 그래서 이때 화가 난 원산 노동자들이 여기 가가지고 다 때려부셨잖아요. 그리고 석유회사인데 불까지 질러버려가지고 뻥뻥 터져버린 사건, 대사건이죠. 그러니까 1929년 이후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훨씬 이전 상황이죠. 1908년.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라는 거죠. 강주룡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노동운동가잖아요. 그래서 평원 고무농장, 고무공장 노동쟁이 1931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야. 사실이야.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황실의 지원을 받아 대한천일은행이 창립되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이전 상황이에요. 전국 단위의 조직인 조선노농총동맹이 조직되었다라는 거지요. 조선노농총동맹은 1924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7년에 쪼개지잖아요. 노동, 농민 이렇게 쪼개지고 고율의 소작료에 반발해서 암태도 소작쟁이는 20년대 초반이잖아요. 23년부터 24년까지 그래서 서태석 그래서 악덕 지주 문제철에 맞서서 이제 싸우잖아요. 그래서 당시 80%였던 소작률을 40% 가까이 다운시켰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후 사실은 하나밖에 없네요. 2번이 정답. 자, 4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일제강점기 사회 및 문화의 변화를 일상생활의 변동과 연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목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제강점기 때 사회 문화의 변화 1조 소비문화의 정점 백화점의 탄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조 수학여행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 관광 3조 문화주택과 토막집 4조 무엇이냐라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볼 수 있었던 일을 찾아라 라는 거죠. 1번 서양식 의료의 수원 광해원은요 일제강점기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85년 상황. 자, 근대적 우편제도의 시작 우정총국 이것은 1884년 그렇죠? 1884년에 갑신정변이잖아요. 전시 통제 체제 속에서 강요된 여성복 몸빼. 자, 이 몸빼 바지는 슬픈 바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40년 전후로 해서 이때 여성들에게 강요했던 옷이에요. 그렇죠? 니들 이렇게 옷 이런 편한 복을 입어야 그래야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요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을 볼 수 있고요. 근면 자주 협동을 기치로 내세운 새마을운동은 우리 집 현대사잖아.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1970년입니다.
자, 상품 광고의 새로운 장을 연 컬러 텔레비전. 컬러 TV 방송이 현대사지요. 그렇죠. 그래서 컬러 광고가 시작됐던 거. 지금 광고니까. 광고, 컬러 텔레비. 와, 이렇게 내버려? 그래서 컬러 광고는 1980년. 그런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새마을운동 컬러 텔레비. 이건 현대겠지라고 해서 이거 날려버리면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해현, 우정축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3번 하나 딱 나옵니다. 3번 정답. 그래서 1점이에요. 어렵지 않았다. 자, 43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이 사진은 충칭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기념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함께 이 부대의 총사령관인 지청천, 이 광복 조국이 쓰인 길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광복,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김구와 지청천 그리고 총사령관 군대 어떤 거죠? 한국 광복군이에요. 그렇죠? 한국 광복군은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작전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1940년 한국 광복군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한 독립군단, 그렇죠? 자, 영릉가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영릉가 전투. 그래서 조선혁명군, 중국의용군. 그래서 그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이 한중연합작전에서 1932년에 영릉가, 그렇죠? 그리고 1933년에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라는 홍범도 장군이죠. 1920년 태안독립군. 자, 미군과 연계해서 국내 진국 작전을 준비했으나 아쉽게도 실패하게 되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해서 이것이 한국 광복군.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 그렇죠? 한중연합작전 한국 독립군. 그래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에서도 33년 승리를 거두었다. 지금 한국 광복군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에 있죠. 자, 44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틀린 것. 장행기. 장행기는 지원병 형식으로 끌려가는 청년을 환송하기 위해서 국민총령 조선연맹 지부에서 만들어준 깃발입니다. 이 장행기의 주인공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확대하던 이 시기 지원병으로 끌려가 전사했습니다. 장행기는 창씨 개명한 그의 일본식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라는 거죠. 지금 뭐 끌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언제입니까? 민족 말살 통치. 그렇죠? 전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국방 헌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부호. 그렇죠? 친일파. 맞아요. 한국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받았죠. 민족 말살 통치 때. 그렇죠? 원각사에서 영국 은세계를 공연하는 배우. 원각사? 요것은 일제강점기 이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각사의 은세계. 그래서 3번이 정답. 내선 일체에 협력하는 자는 협력파자는 농선을 쓰는 언론인. 친일. 자,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는 노동자. 여기가 징병이면 또 지원도 징용도 있었죠.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이전 상황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5번. 다음 안내에 따라서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장의 유적과 기념물을 발표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하겠다. 우리 고장은 금강 중류에 위치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 요게 하나. 자, 선사시대부터 우리 고장에 사람이 살았던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삼국시대. 백제수도네요. 백제수도는 어디 있어요? 서울, 공주, 부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세 개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백제중흥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던 곳으로 백제 고분을 통해서 당시 문화를 엿볼 수가 있고요.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서 12목 중에 하나였고 이건 잘 모르겠고 그렇죠? 조선시대에도 가명이 있었고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군과 맞서서 치열한 전투를 했던 곳이래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겹치는 걸 찾아봐야 돼.
그럼 지금 여기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힌트는 뭐가 있어요? 백제의 수도라는 거죠. 서울, 공주, 부여 중에 맞는 거 찾는 거야. 그러면 지금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가 우리가 공주 석장리는 알죠, 상식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학농민운동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전투, 그게 어디예요? 공주인데 부여 전투, 서울 전투, 서울은 가지도 못했잖아.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서울은 빠지고, 그리고 공주 부여 중인데 부여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공주 얘기는 있었어요. 그게 어디야? 공주 우금치. 그러니까 공주에 대한 설명이다. 자, 1번. 수양계 유적을 조사해서 우리 고장에 살던 구석기인들이 다양한 기법으로 석기를 제작했다. 그래서 단양 수양계잖아요. 그렇죠? 자, 송산리 고분군 벽돌 무덤을 조사해서 무령왕이, 그럼 무령왕릉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무령왕릉 공주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송산리 고분군 공주. 자, 세 번째. 만인의총을 조사해서 정유재란 당시에 우리 고장의 백성들이 조명연합군과 함께 항전을 했다라는 것. 남원. 자, 만석보 유지비를 조사해서 우리 고장 농민들이 군수 조병갑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만석보 막 전북에서. 그렇죠? 어디야? 정읍. 자, 아운의 3.1운동 독립사적지를 조사하고 유관순이 우리 고장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 그래서 아운의 장터는 어디 있죠? 천안에 있잖아요. 천안. 그렇죠? 그래서 공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6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저는 지금 부산에 제한 유엔 기념 공원에 있는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 명비의 앞에 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 기념 공원에 있는 유엔군 이 돌아가신 이 추모비가 있어요.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 가에서 어떤 전투, 가 전쟁 중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4만 명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추도, 기억의 공간으로 만드는 이곳이 평화의 가치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 그래서 안타깝게 부산, 그렇죠? 요렇게 있는 전쟁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전쟁. 그래서 6.25 한국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자,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53년 7월 달에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끝이 나는 전쟁이잖아요. 자, 이 전쟁 중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50년부터 53년 사이에 있었던 1번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라는 건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된 어떻게 보면 배경이죠. 50년 1월 달에 있었으니까 사이에 못 들어가고,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건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65년 박정희 정부, 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군부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은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948년 4월 달, 훨씬 이전 상황,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개헌안이 통과됐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발췌개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52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췌개헌 이것만 뚝 빼가지고 뭐라고 이제 대통령을 간접선거제에서 직접선거제로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이것만 쏙 빼서 발췌해서 개헌안을 통과시킨 전쟁 중에 있었던 개헌이지요. 그것이 5번 발췌개헌. 그래서 5번이 정답. 47번 밑줄근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자, 이것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가 뭐지요? 50총선거. 출마한 장면 후보자의 선거 공보입니다. 후보자의 사진, 양력, 선거 구호 등이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예요. 자, 5.16 군사정변 이후에 실시. 야, 이거 무슨 소리야. 그렇죠? 5.16 군사정변 이후는 5.16 군사정부는 1962년 5월 달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그 세력의 쿠데타. 자, 재헌국회의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50총선거는 무엇이에요? 재헌국회의원을 뽑아서. 자, 국회의원이 5월 달에 5월 31일
최초의 국회를 열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무엇을 해요? 헌법을 제정하죠. 7월 17일. 그 다음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의원이 투표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민의원, 참의원. 그래서 양원제 국회 2공화국이잖아요. 2공화국. 자, 신한민주당이 창당 한 달 만에 제1야당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모르지요. 그렇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극히 저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198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우리가 이쪽에 내려가다 보면 2번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5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도 돼요. 정답은 찾았으니까. 왜냐면 1점이잖아. 1점인데 이런 걸 정답으로 놓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 제24회 서울올림픽, 88 서울올림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 개회식이 어제 잠실올림픽 추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개회식 마지막 행사에는 주제곡 손에 손잡고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를 비롯해서 이전 올림픽의 마스코트들이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연출되어서 동서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12년 만에 동서 양 진영이 함께 모인 이번 대회에서 160개국 선수 8,000명이 참가해서 엄청난 경기가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언제입니까? 정부를 물어봤잖아. 1988년 노태우 정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88년부터 93년 노태우 정부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1번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되었다라는 것은 박정희 정부예요. 그렇죠? 3당 악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되었다. 이게 노태우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군 내부에 사조직인 하나회가 개최됐다. 요게요.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자, 4번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근무후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언제예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때까지 이렇게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무후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지금 노태우 정부를 보러왔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49번 문제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자, 우리 문화원에서는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일으킨 가해 의미를 조명하는 답사를 준비했습니다. YH 무역 사건, 야당 총재 누구예요? 김영삼, 그렇죠? 국회의원직 제명,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당시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되는 가운데 일어난 가해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민주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자라는 거죠. 부산대 11.6 기념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저기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읽어보면 부마. 그래서 부마 항쟁을 얘기하고 있다. 1979년 10월 달이에요. 부마 항쟁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유신체제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 맞죠? 그래서 부마 항쟁이에요. 1번이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시민군을 조직해서 개헌군에 대항한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고요. 자, 세 번째 시위 도중 김주열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했다. 이것은 4.19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선언. 이게 뭐예요? 이게 6월 민주항쟁. 그렇죠? 자, 대통령이 아야에서 미국으로 망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19 혁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어요. 부마항쟁. 부마항쟁이 정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오랜만에 정답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최초인가? 아니야. 부마항쟁이 등장은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답 가능성이 낮았는데 독자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50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노벨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일관되고 성의 있는 자세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언제예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죠. 2000년에 있었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햇볕 정책 나왔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남북 기본합의서 1991년 노태우 정부죠. 자, 7.4남북 공동성명 이거 박정희 정부잖아요. 1972년.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김대중 정부지요. 2000년. 정확하게 3번. 자, 4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때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1991년 노태우 정부예요. 남북 이산가족 공양 방문단의 교환을 어떻게? 최초로. 최초차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라고 하면 전두환 정부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71회까지. 그런데 지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우리가 71회까지 풀어봤는데 기출문제는 왜 중요하죠? 항상 아는 것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고 모르는 것은 지금이라도 모르는 거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는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킬러 문항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3점이었는데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15점. 그렇죠. 그래서 4번 원광 문제 기억나죠? 어려웠죠. 이재현도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대조약은 요것도 어려웠고요. 노태우 정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안동은 요거는 빼도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한 12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회차가 70회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0회차 한능검에 비하면 쉬웠고요. 전체적 관점에 봤을 때 쉽지는 않았지만 한능검 난이도는 중이에요. 그래서 72회차 72회차 예상 난이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궁금해. 당연히 궁금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72회차 예상 난이도는 중하 정도. 그러니까 쉬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자꾸 쉽다고 그래 라고 하는데 믿어보세요. 중하예요. 그렇죠? 제가 요번에도 쉬웠다라고 하니까 쉬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률이 중하 정도면 50% 후반대에서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70회차보다 쉬웠다. 71회차보다 훨씬 쉬운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근거 있죠? 자, 69회 시험과 70회차, 이 합격률이요. 지금 보면 54%, 46%예요. 근데 54%, 46%면 진짜 이거는 어렵게 출제가 된 거거든요. 올해 시험. 자, 그러면 71회차는 제가 볼 때 뭐 55% 정도 이렇게 이제 될 건데 그렇다면 진짜 쉬웠던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회 시험을 보잖아. 4회 시험 중에 한 번은 꼭 쉽게 나와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시험 이때 한 번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2회차 올해 4회차 중에 가장 쉽게 나올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 7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강의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아이고, 이게 진짜 힘들었죠?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점점 지문이 길어져서 그래서 힘들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기출문제 풀어보신다고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쉬셔야지. 그렇죠? 저는 다음 회차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보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합격을 하고 떠나야지.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